두 명의 조종사가 활주로를 본 이후에 차트에서 정해준 일정 공간 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돌아서 내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명의 조종사가 인사이트 한 후에 도는 동안에 활주로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여기 왔을 때는 두 명의 조종사가 이 구역에서는 활주로를 계속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역에서는 한 명의 조종사만 활주로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간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플래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플래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계획을 해볼 텐데요. 1번, 여기서부터 얼마나 나갈 것이냐. 2번, 과연 언제 내려갈 것이냐 라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나갈 것이냐, 언제 내려갈 것이냐. 얼마나 나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파이널 만큼만 나가면 됩니다. 평행하게 되겠죠. 내가 1마일 파이널을 원하면 1마일을 나가면 됩니다. 2마일 파이널을 원하면 2마일만큼을 나가면 되겠죠. 돌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되겠죠. 그럼 김해 같은 경우에 계획을 1마일 파이널로 들어간다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갈 것이냐, 내가 원하는 파이널만큼 나갈 것이다. 나는 파이널 1마일에 스테빌라이즈 할 것이다. 그러면 터치다운 존부터 1마일을 나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이 결정되는데요. 1마일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1번, 매뉴얼에 많이 나와있는 타임 체크. 이거는 현재 그라운드 스피드를 시간을 재서 1마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위치에서 다운윈드에서 우리가 그라운드 스피드가 180나트일 때는 60으로 나누면 1분에 3마일을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1마일을 나갈 때는 당연히 20초라는 계산이 나오고, 타임 체크를 한 후에 20초를 재면 1마일 위치에 도착하는 방법이 하나, 타임 체크. 다음 2번. 2번은 VOR이나 지상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항해안전시설로부터 이 점을 찍는 겁니다. KMH 몇 레디알에 몇 포인트 해서 이 지점을 찍는 거죠. 유사한 방법으로 2번에 GPS로 위치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GPS 위치는 이런 GPS 좌표를 구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좌표를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포인트의 GPS 위치를 따고 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GPS를 이용하는 방법. 3번은 그라운드에 있는 지점을 참고하는 겁니다. 왜냐면 항상 그라운드에는 같은 1마일 지점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김해는 밤섬이 반을 잘라지는 위치가 1마일이 되겠습니다. 자주 가는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을 기억을 하면 원하는 마일만큼 나갈 수가 있겠죠. 다운윈드를 2마일로 우리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1마일 나갔고 1마일 파이널을 위해 이런 모양이 됐고요. 잠시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 모양으로 돈다고 했을 때 2마일 파이널이기 때문에 1마일, 요 반지름은 2파이 R의 반이니까 2로 나누면 R은 1일 거고 파이만 남게 되는데 3.14가 되겠죠. 약 요 구간은 얼마다? 3마일이 된다. 요 구간은 3마일이 된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파이널은 1마일로 들어갈 거고 요 구간이 3마일이니 3으로 쪼갤게요. 2, 3, 4. 1마일, 2마일, 3마일, 4마일, 5마일에 대한 계획이 되겠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김해는 미니멈이 170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1700으로 다운인데 2마일을 들어올 거고, 약 0.6마일 정도에서 디센을 시작하면 3도 강하각으로 쭉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2번 말씀드렸던 언제 내려갈 것이냐, 이 거리가 구해지면 1700이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되겠다 라는 부분이 설정이 되겠고요. 얼마나 나갈 것이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널을 원하는 만큼 1마일을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는 1500이 되면 맞을 거고, 돌기 전에는 1200,
베이스 진입 전에는 약 900. 돌고 나서는 600이지만 이 구간에서는 고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비행기가 이렇게 되면 두 명의 조종사가 활주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도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을 한 명의 조종사만 활주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타겟 고도가 베이스를 들어갈 때 약 900피트가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끝나는 이 타겟 포인트가 900피트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라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부산 어프로치를 쏠 때 이런 계획이 없으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장이 왼쪽 사이드에 있고요, 부기장이 오른쪽 사이드에 있겠죠. 기장은 부기장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 쪽 사이드가 보이지 않으니 높은지 낮은지 보일 때까지 얘기해달라, 이 구역에서. 그러면 부기장은 계속 아무래도 시선이 바깥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여기서 빠삐는 보이지 않고 활주로 모양도 평소에 보던 모양이 아닌 옆으로 측면에 있기 때문에 높은지 낮은지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종실 내에 눈이 4개가 있는데 부기장이 갖고 있는 눈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계속해서 뺏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위치에 와서는 결국엔 높거나 낮거나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지형 지물을 한번 살펴보면 그림을 그렸던 1마일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밤섬이 있구나. 그리고 2마일 되는 지점에 남해고속도로가 지나가는구나. 남해고속도로는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터레인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넘어갈 경우에 위험하게 됩니다. GPWS가 아마 울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GPS 좌표를 찍는 방법은 어떻게 찍을까? 이렇게 어빈 포인트와 베이스 포인트를 미리 회사에서 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GPS 포인트를 잡아서 찍는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뭐 2마일씩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 요 차트에 있는 포인트를 갖다 붙여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화 돼서 FMS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런웨이 1A 라이트가 여기 있고 2마일 3도로 따면 요 포인트가 생기고, 요 포인트를 271 레디알로 2마일을 따면 좋은데 이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요 런웨이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요 좌표를 잡기 위해선 ILS 포인트를 36 랩트의 ILS 독도에 6.4마일이면 요 활주로 요 포인트가 되겠고, 런웨이 길이만큼 더해서 요 점을 따고 요 점을 2마일 따고 요 점 만들고, 그리고 1마일 파이널을 들어갈 거지만 2마일 포인트를 따서 2마일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엘레브선이 자연스럽게 1마일 기준으로 휘어져서 들어가는 모양으로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회사에 따라선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지점 이렇게 GPS에 내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어서 좀 더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서 파이널을 좀 더 길게끔 갖고 갈 수 있도록 만든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타임 체크를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마일 나가기 위해서 이 위치에서 그라운드 스피드가 180너트를 한다면 여기서 20초를 나가면 파이널 1마일을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다운윈드에서 그라운드 스피드가 160너트를 하면 22초. 사전에 이렇게 구해놓은 계산으로 인해 나가는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장점은 처음 가는 공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좌표를 찍거나 아니면 지상 참점으로 몰라도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속도가 최대한 일정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에 또 다루겠지만 서클링 어프로치는 들어오는 과정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 이전에 랜딩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데 무리는 없지만, 만약에 비주얼 어프로치를 쏠 경우에 나중에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어빔에서 나가면서 기어 다운 플랫 15, 플랫 30 이 구간에서 하게 되면 속도 변화가 생기게 되고 미리 구해놓은 이 속도에 대한 시간이 정확해지지 않는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최소한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이 방법이 신뢰성이 있다. 이 마일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럼 부산 김해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계획을 했냐면 이 지점이 어빔이 되겠고요. 2마일, 3마일이 되겠고 파이널에 2마일, 그리고 활주로 끝으로부터 넘어가면 안되는 3.7마일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 터레인을 경계선으로 보면 되겠죠. 풀 어프로치로 부열 알파를 들어오다 이 부분이 미스 어프로치 045 포인트가 이 정도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2.2마일에 요 익스텐드 돼 있는 요 부분입니다. 2.2마일에 익스텐드 돼 있는 요 부분으로 다이렉트해서 1마일 나간 후에 어빔 반섬이 되면 돌아서 활주로 2명의 주종사가 인사이트면 들어가는 개, 들어가기 전에 900비트를 타겟으로 하는 개으로 플래닝을 했고요. 비행을 끝난 후에 플라이 레이더에 찍힌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알파로 원행이 라이트로 045 레이디알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2마일, 3마일, 약 2.2마일에서 베이스 포인트로 직진으로 쭉 들어왔고요. 이 어빔 포인트 지나서 요 1마일 지점에서 베이스 턴이 시작됐고 요 지점에서 900비트를 만들었고 요 부분은 오토파일럿으로 여기까지 유지했고 활주로가 인사이트 된 후에 요 부분부터는 매뉴얼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각이 약간 들어가는 각이 더 보이죠. 요 부분이 매뉴얼 컨트롤로 들어간 위치가 되겠습니다. 고도를 보면 요 위치에는 1400비트 정도가 나오고요. 사실은 어빔 1500이니까 얼추 맞습니다. 1700이 여길 거고 1500 정도. 그리고 더 내려가면 1100비트 맞죠? 어빔이 1500 돌기 전에 1200 돌고 있으니까 1100 정도. 정확히 플래닝대로 돌았고요. 그리고 베이스 진입할 때 고도를 보면 약 900비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고도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2명의 조종사가 활주로를 보고 빠삐나 아니면 활주로의 모양을 보고 높낮이를 결정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참고삼아 강 지날 때 정도는 약 지난 다음에 500 나왔으니까 약 600에서 700 사이 정도가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로 들어올 때 여기도 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무조건 활주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제가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던 경우는 아니고요. 배풍 정도만 불었던 경우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바람이 아주 여기 심하게 불고 있죠. 20015 거스트 25 나트나 불고 있을 때 다른 항공사들이 어떻게 어프로치 했는지를 플라이 레이더로 캡처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마일 선이 여기라고 했고 이 정도가 3마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부분이 MA 045 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항공사는 이 정도 들어온 다음에 보면 GPS에 분명 이 점을 입력을 했고요. 이 베이스에 이 포인트를 찍고 간 걸로 봐서는 여기도 GPS 포인트를 입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점, 그리고 이 지점. 그래서 이 항공사에서는 이 포인트에서 다이렉트 이 포인트를 찍고서 일정하게 엘레브를 이용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플래닝에 맞게끔 여기가 터치다운 존이기 때문에 여기 1500 그리고 0.6마일 전에 1700 그리고 1500 맞췄을 거고요. 쭉 내려가다가 돌기 전에 1200 딱 어빈 밤섬쯤에서 우선회를 하죠. 이 부분으로 봐서는 오토파일럿을 이용했고 이 부분에서 활주로를 인사이트 한 후에 이 부분까지도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들어오다가 이 부분에서 매뉴얼로 끊어서 얼라인을 한 거가 되겠고요. 보시면 보통 300비트까지는 스테빌라이즈 컨디션이 있는 항공사들이 대부분인데 이 항공사에서는 거의 한 500비트에서 스테빌라이즈 조건을 만족해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회사에 프로그램 되어 있는 GPS 포지션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 방법의 특징은 요 넘어가면 안 되는 요 베이스에 포인트를 찍어놔서 조종사한테 좀 더 바깥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레터럴을 FMS로 돌게끔 하면서 조종사에게 바깥에 시선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준 케이스가 되겠죠. 2마일, 3마일, 약 2.2마일에서 헤딩 수정을 하면서
윈드에 밀리지 않게끔 익스텐드에서 잘 나간 것 같고요. 다소 약간 커렉션 앵글을 더 많이 줘서 더 바깥쪽으로 나간 경향이 있습니다. 오토파를 이용해서 베이스 턴을 했고, 이 지점에서는 이 경향성이 오토파렛이 매뉴얼 컨트롤이 정확히는 않지만 서서히 파이널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베이스에서 배풍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장 쪽에서 활주로를 빨리 인사이트하고 들어가는 레이스를 구간을 좀 길게 잡은 것 같아요. 오버슛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플래닝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요. 다음에 이 케이스는 2마일, 3마일, 2마일 선에 뚫고 들어갑니다. 아마 미스터 퍼치 045 포인트를 지나면서 헤딩셀을 눌렀던 것 같고요.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헤딩셀로 거의 런웨이 헤딩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여기가 2마일 포인트인데 1선의 지점이 엄청 빠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2마일인데 1마일도 나가지 않고 거의 0.5마일 정도 나간 다음에 1선을 했고요. 엄청 타이트하게, 그리고 여기서 뱅크를 많이 주면서 약 300피트에서 얼라인에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정확히 예상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 고도 처리가 잘 안 됐을 확률이 많고요. 그 이유는 이 파이널로 들어오는 이 공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고도 부분을 제대로 여기서 맞히지 못했다면 좀 힘들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거와 같은 것도 2마일, 3마일, 2마일 선을 따라 쭉 가다가 1선의 지점 0.5마일쯤에 약간 일찍 돌았고요. 일찍 돌면서 오토파렛을 이용해서 베이스턴까지 나갔고 이 점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을 보고 이 부분에서 매뉴얼로 끊어서 들어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이항공사는 아마 배풍이 많이 분다는 베이스에서 염려했는지 2마일, 거의 3마일 끝선에 붙어서 베이스에 들어왔고요. 쭉 나가서 안쪽으로 내려가는 공간을 많이 잡았고, 이 방법의 특징은 거의 1마일, 1.5마일 선을 타고 들어오지만 베이스 구간을 길게 함으로써 양쪽의 조종사가 활주로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래서 베이스에서 파이널 턴에서 오버슛 되지 않기 위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 구간을 많이 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2마일, 3마일 포인트에서 들어온 다음에 바람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의도적으로 바깥으로 나간 후에 베이스를 만들어 파이널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넘어간 케이스가 되겠는데 2마일, 3마일, 약 2.7마일로 쭉 들어오다가 거의 0.1마일 1마일 지나서 베이스턴 시작했고, 여기서 매뉴얼 컨트롤로 틀어서 두 명의 주종사가 활주로를 보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속도로는 지나갔지만 헤딩이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터레인 이쪽 방향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에 GPWS는 올리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이 방법은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혹시 넘어갔더라도 바로 헤딩을 안쪽으로 틀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수정 조작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2마일, 3마일 지점이 되겠고요. 045 포인트가 요거가 되겠고, 045 포인트, 미스터 퍼치 포인트, 요 포인트를 지나갑니다. 아마 요 부분에서 제 예상으로는 1700으로 되도록 빨리 와서 활주로를 인사이트하고 다운윈드 선의 지점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도 1700 약간 늦게 도달한 것 같고, 1700 도달한 후에 여기서 아마 미스터 퍼치 알티튜드 6000을 세팅하면서 다운윈드 선의 지점을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안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려갈 공간 확보를 위해서 바깥으로 헤딩을 튼 경우가 되겠고요. 내려갔겠죠? 내려가면서 본인들이 픽스에 그려는 공간 안에서 베이스로 돌아서 내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운핸드에서 다소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분들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플래닝으로 다시 수정 조작을 해서 파이널을 보면 약 300피트 전에서 스테빌라이즈해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을 이쁘게 그리면 더 좋지만, 이와 같이 프로시저가 꼬이거나 약간 플래닝과 달랐을 때 수정 조작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정 조작을 할 때 고도를 더 아니면 트랙을 잘 맞출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플래닝을 했던 부분을 이 부분에서 다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900만 맞추면 이 이후부터는 활주로를 보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스터 퍼치 MA045 포인트를 지났고요.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그냥 헤딩셀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뭐 001 이렇게 눌렀겠죠. 그런데 이날 바람이 세서 비행기를 계속 안쪽으로 밀겠고요. 이 부분에서 얘네들은 약 0.5마일 1마일 나간 후에 선회를 시작하면서 점점 밀리면서 이 부분에서 활주로를 봤을 때는 이미 요만큼의 공간밖에 없기 때문에 오버슛돼서 고우라 한다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뚫고 들어와서 2마일 안에 거의 한 0.5마일까지 들어왔고요. 일선의 시작 지점에서도 거의 다 밀고 들어와서 돌면서 요만큼의 공간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파이널 선의 시점이, 그래서 고우라 한다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비행기가 고우란데서 다시 들어올 때 좀 전에 나간 게 고우란데 다시 들어와서는 MA4 전에 헤딩셀을 하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런웨이 헤딩이 아니라 살짝 윈드 코렉션 앵글을 조금 줬고요. 그 다음에 어빔에서 나갔고, 하지만 일선의 시점이 다소 빠릅니다. 요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아마도 오버슛 되지 않기 위해서 캡틴 사이드에서 빨리 활주로를 보고 싶어서 약간 그 생각 때문에 일선의 시점이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타이트하게 돌아서 여기서 활주로를 보고 끊어서 매뉴얼로 롤아웃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울한다는 다음에 두 번째 어프로치하는 항공기들을 보면 그거의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면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케이스는 2마일, 3마일이고 MA4 포인트에서 2마일을 살짝 잘라서 들어왔고요. 일선의 지점을 아예 나가지 않고 거의 바로 돌아서 여기서 활주로를 보다 보니까 롤아웃에 신경쓰고 당연히 여기서는 높아졌고, 그래서 고도 처리가 안되니까 여기서 고울한다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 이 비행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왔고요. 일선의 지점은 똑같았는데 각을 조금 달리해서 약간 멀리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일선의 포인트를, 베이스턴 포인트를 욜로 본인이 패킷에서 정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본인 나름대로 방법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대신 각을 약간 달리해서 고도 처리할 수 있게끔 본인이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클링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